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이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연평균 30% 상승 자신 2045년에 1,30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나 비트코인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지금 짜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비밀 전략들을 한번 오늘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 마이클 세일러가 6월 6일 CNBC 인터뷰에서 2045년까지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기존 전망이 보다 더 낙관적이 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비트코인이 연평균 30%씩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 전망이야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고, 가장 강하게 전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 21년간 연 29%의 상승률을 가정하고 있고 2045년에 1,3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00만 달러라면 이제 하나로 약 176억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1억 5천 정도 들락말락 하는데 1억 4천에서 5천. 근데 지금 176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2045년이라는 이제 기간도 있고요. 이 부분보다 이 금액에 대한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이 더 있어요. 낙관적 근거로 지금 들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공식 분류, 그리고 공정가치 회계 도입, 그리고 은행의 비트코인 커스터디 허용 등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100개 이상의 상장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일 발행량이 450개인데 지금 ETF와 기업들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풀리는 이 비트코인이 족족 다 흡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일 발행량이 훨씬 더 부족하고 하루 4,500만에서 5천만 달러 규모의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최근 이 4년 반간 연복리 수익률이 57%에 달하면서 다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매그니피센트 주식의 2배고요. S&P 500의 4배고요. 부동산 평균의 8배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은 4% 정도가 오히려 하락했고요. 이런 수치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 전망은 기존보다 더 밝다. 그리고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느냐. 과연 그냥 비트코인만 계속 매집하는 전략을 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건데, 자, 이제 컬이라는 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컬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자사의 비트코인 준비금 강화를 목표로 3억 달러, 약 4,050억 원을 유치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회사도 이제 비트코인을 주요적으로 트레저리하는 기업, 비트코인을 트레저리하는 그 주요 기업이에요. 스트래티지와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늘리는 플라이휠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컬 같은 경우는 지금 92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지금 9억 9,600만 달러, 약 1조 3,400억 원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큰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볼 부분이 뭐냐면
이 컬이 이번 자금 조달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및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인 이 비트코인 포 코퍼레이션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과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회사와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기관 비트코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매거진이 협력해서 만든 비트코인 도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관의 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 이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기관급 도구 활동이나 이제 비즈니스 툴 제공,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비트코인의 공공기업 도입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지금 이 비트코인 매거진이 협력해서 만든 기업용 비트코인 코퍼레이션을 위한 비트코인 협력체 이니셔티브를 출범을 했어요. 작년에 지금 나온 거고요. 작년 7월 정도에 지금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창립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플래닛이라는 기업이에요. 메타플래닛 많이 말씀드렸죠. 일본의 지금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된다고. 일본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이제 메타플래닛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니셔티브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메타플래닛도 여기에 하나의 일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거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뭐 솔라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여기 있죠. 그리고 뭐 블록체인 그룹, 그리고 심노 사이언티픽 이것도 제가 기업 그때 한번 언급해드렸고 여기 컬드로 들어가 있죠. 컬 테크놀로지. 이렇게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UTXO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협력해서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협력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력체.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마이클 세일러 주도로 지금 만들어졌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세금 관련한 문제들, 회계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인들의 컨설팅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이런 정보들,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스트래티지도 이걸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으니까 벌써 거의 5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그만큼 이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이걸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기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컬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비트코인만 자기가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세금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여기에 또 가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기업들에게 발휘하고 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가 아니라 이런 협력체 같은 것들을 꾸려서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컨설팅까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플래닛은 그래서 주가가 22%나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입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2027년까지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겠다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8,88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2만 1,000개까지는 아직도 거의 2배 이상을 사야지 지금 가능한 정도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매입할 양이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집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도 22%나 또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비트코인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흐름들. 현재 61개 상장 기업이 전체 비트코인의 약 3.2%에 해당하는 342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K-웨이브 미디어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 이건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들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블록체인 그룹도 뒤따르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이 다 비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상승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뭐 DJI샤나 뭐 이런 이제 투자 발표 1% 올라온 기업도 있지만 이 노르웨이의 K33 같은 경우는 동일 발표 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70억 달러 비트코인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주식과 금 외면당했나라는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펀드의 순자산이 5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5월을 지금 통계치로 나온 거고요. 지금 294개의 암호화폐 펀드에 올 한 달간 7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총 운용 자산은 167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동시에 5월 자산 유입 규모는 12월 이후 최대치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고위험 자산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투자자에게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3개월간 15%도 상승을 했었죠. 같은 기간에 13% 오른 금과 그리고 3.6% 상승한 이 월드 지수, MSCI 월드 지수를 모두 앞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배경으로는 이제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와 그리고 채권 수익률 상승, 비트코인 주식시장 불확실성 등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통 이제 자금들의 데이터를 좀 보면 5월 한 달간으로 봤을 때 주식형 펀드에서 59억 달러가 순유출이 됐고 금 펀드는 15개월간 처음으로 6억 7,80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이런 흐름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흐름과 함께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 중임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는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최근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금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ETF 사상 최단 기간 내에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블랙록의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개인데 최단 기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340일 출시 341일 만에 시가총액 700억 달러, 약 95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TF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뭐 골드, 쉐어스 같은 경우는 1691일이 걸렸어요. 700억 달러를 넘는데 근데 지금 341일밖에 비트코인은 안 걸렸다는 거죠. 5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5배. 그만큼 지금 시장 확장 속도가 엄청 비트코인에 대한 속도, 매집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IBIT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량의 2.8%나 거의 보유하고 있어요. 100개 중에 3개를 비트코인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이제 고객들을 대신해서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크립토 대통령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으로 9개월 만에 1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보유 자산이 약 10억 달러, 1조 3,500억 원에 달해서 순자산 56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으로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본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나게 얻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지난해 약 4억 달러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9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현금이 4억이었는데 유동자산으로 지금 9억 달러를 넘겼으니까요. 실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에서 이제 토큰 판매로 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약 3억 9천만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후 2억 4,6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포브스는 또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사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앞으로 계속 암호화폐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제 돈 맛을 봤으니 얼마나 더 열심히 키우려고 하겠어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비자 스테이블코인 핵심 사업으로 키운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자도 이제 카드 회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위협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통화로 스테이블코인을 간주하고 다른 기존 통화처럼 비자 네트워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2020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USDC 발행사인 서클과 파트너십을 이미 맺었었고 이 비자의 USDC 정상 규모만 누적 2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향후 11개월에서 18개월 내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게 비자의 예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사인 비자도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력을 지금 알고 있는 거고 오히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드 결제도 지금 빠르게 확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암호화폐의 산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자금 유입 역대급이다. 비트코인은 2주 연속 유출되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약 3천억 원, 2억 2,400만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됐다고 해요. 투자 상품에. 디지털 투자 상품에. 근데 이더리움만 지금 2억 9,4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시장을 주도했고 전체 운용 자산의 10.5%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7주 연속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은 반대로 5억 6,550만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2주 연속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지금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서 이더리움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의 자금 유입들도 보고 있는데 110만 달러의 수익, 110만 달러의 소폭 유입이 있었고 XRP는 오히려 3주 연속 유출돼서 66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트 시장에서도 자금이 어디로 지금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방향성이고요. 자,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 테더가 지금 채굴 시장까지도 이제 노려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이제 수익성을 위협한다라는 건데 테더가 비트코인 채굴 운영 체제인 이 모스, 이 마이닝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 채굴 사업자들이 대형 상장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더 최고 경영자 파울로 아르도이노 같은 경우는 이 모스를 오픈소스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3자 소프트웨어 의존 없이 누구나 채굴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게 됐고 산업 전반의 보안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테더가 왜 이런 부분을 갑자기 이 채굴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지금 공개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테더는 디지털 화폐 발행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인프라 영역에도 영향력을 지금 넓히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마라 홀딩스 같은 뭐 이런 상장사들, 채굴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마라 홀딩스는 이제 실제 채굴 업계 1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1위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위협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소 업체들이 이제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 독점을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이제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앙화된, 채굴 업체가 중앙화된 입장은 비트코인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분산이 돼서 여러 업체들이 공통으로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게. 그래야지 보안도 더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테더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이제 포함되도록 또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를 또 강화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지금 매집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를 계속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량도 지금 수만 개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체 이제 채굴 운영 효율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산업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자신들이 만든 이 하드웨어나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전략적인 호환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운영체제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플랫폼 자체를 자신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리는 것일 수가 있어요. 채굴 네트워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확보와 이제 기술 혁신을 이제 가속화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죠.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개발자들이 다 공통으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제 확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이제 전략으로 지금 이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를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채굴 인프라까지도 이제 넘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의 이야기인데, 서클의 주가 상장가 대비 329%나 상승했다. 최근 하루 최고치 기록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서클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갈 때 너무 이런 거 따라 사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낫고요.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클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으로써 이 서클이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29%나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여기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투자가 들어갔고, 블랙록과는 같은 경우는 서클의 주식의 10%를 소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서클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건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밀어줄 거예요. 이 서클을,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사로서 분명히 서클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앞으로 이제 그 지니어스법,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 이 시장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다음에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